네, 다음 소식은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상원구의 옛 이름인 대구상업학교 야구부 소식입니다. 글러브와 야구공 대신 총과 수류탄을 들고 전쟁터를 누빈 이들을 대구상업학교 지금은 상원고인데요. 1928년도에 그 창단을 유구한 전통의 그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야구 최강자로 전국 학도 대회 준결승 경기 당일날 바로 6.25 전쟁, 오늘날에게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 군사교육이 받지를 못하고 군번 없는 군인으로 이제 곧장 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돼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장 박상호 선수의 유해는 발견이 됐었었는데요. 이문조, 성나홍 선수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상원고의 옛 이름 대구상업학교 야구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러브와 야구공 대신 총과 수류탄을 들고 전쟁터를 누빈 이들을 먼저 이주영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구교육박물관 전시실 모퉁이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대구 상업학교의 이제 야구부 학생들이 당시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우승할 당시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무려 1950년인데요. 정확히 70년 전 사진이지요. 네. 근데 지금은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은 이들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이 대구상업학교 지금은 이제 상원고인데요. 네. 그 야구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28년도에 그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구한 전통의 그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창단 첫 해인 그 1928년 5월 24일에 대구 중계 쟁패전에서 그 대구 실업을 꺾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1930년인데요. 그 제16회 고시엔, 그러니까 고시엔은 일본 야구 고교 야구 전국 대회입니다. 네네. 이 고시엔 조선 예선에서 우승하면서 당시 조선 대표로 출전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대구상업학교는 치열했던 그 고시엔 예선을 뚫고 심심찮게 그 결승과 4강을 오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야구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네, 대구상업학교 야구부는 해방 후에도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1950년 6월 18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청룡기 대회 결승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운명이 닥쳤습니다. 대구상업학교 야구부는 당시 청룡기 이후 곧바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회 전국 학도대회 준결승전에 진출해서 2경기 연속 우승을 이제 넘보는 팀이었었는데요. 준결승 경기 당일날 바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 예. 네, 당시 그 대구상업학교 야구부 소속이었던 이문조, 성나홍, 박상호 이 학생들은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 학도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명은 전쟁 전까지 그 대구상업학교에서 그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요. 또 야구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일주일 전까지 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뭐 알려진 바로는 당시 학교 측이 네네. 이 대회에 야구부가 참여하는 거를 좀 껄끄럽게 생각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구 상업학교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야구부였을 텐데 학교 측에서 굳이 참가를 막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승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가 주요한 이제 그런 원인이었는데요. 해방 후 이제 대구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방 전에는 굉장히 지역 강자로 군림을 했었지만 해방 후에는 당시의 명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거듭된 학교 측의 그 출전 포기 종용을 이겨낸 분이 또 바로 당시 대구상업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었던 김종경 감독인데요. 이제 김 감독은 일본 니시오 공업실업학교에서 야구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니혼 대학에 다닐 때 이 학병 지원에 반대를 하고서 귀국을 해서 대구에 터를 잡고 당시 대구상업학교의 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구상업학교의 야구부를 재건한 이가 바로 이 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제까지 틀어서 야구부를 키웠습니다. 김 감독은 그 1920년대 그 전국을 휩쓸었던 대구상업 야구부의 전통을 제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체 그 의지가 강했던 까닭에 학교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수원까지 팔아가면서 청룡기 출전 경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의 강한 의지를 선수들이 알았던 까닭일까요? 청룡기 당시 대구상업학교는 여러 강호를 차례로 끊고 그 결승까지 올랐고 당시 전국적인 강호였던 부산 동래중학교하고 맞서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덮는 결과였습니다. 무려 1950년이었는데요. 당시 외국 전지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 조기 교육이 있지도 않았고요. 이 흐름대로라면 대구 상업 야구부 멤버들은 훗날 그 한국 야구계를 짊어질 핵심 주역들로 성장하리라는 예상도 과한 추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대구상업학교 야구부는 이제 곧이어 개막할 제2회 학도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청룡기 우승 후에도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6월 23일이었는데요. 1950년 6월 23일 개막한 학도체육대회에서 이제 1회전에서 대구상업학교가 또 부전승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2회전에서 동래중학교와 다시 맞붙을 예정이었거든요. 리턴 매치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네. 그게 이제 1950년 6월 25일이었던 겁니다. 네, 그 일요일이었겠죠? 2차전이. 네,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날은 이제 6.25 전쟁 발발 날이잖아요. 발발일인데 조금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대구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남쪽 지역에는 그렇게 막 전쟁의 심각함도 몰랐었고요. 이게 뭐 급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었다고 해요. 네. 자, 뭐 우승을 거머쥔 것도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 야, 그날 새벽 전쟁이라뇨.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감정이 입이 안 되는데요. 당시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러니까 훗날 이 전쟁이 민족 상잔의 아픔으로 한국 최고의 아픔이 될 줄, 뭐 그런 비극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전쟁의 위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6.25 다음 날인 6월 26일 그 대구상업학교 선수단이 이제 대구로 내려오자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하면서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 학생 선수들은 더 이상 이 그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대신 그들이 밟은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야구공과 배트를 내려놓은 그들의 손엔 수류탄, 총 이런 것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6월 30일 대구는 드디어 각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5일 뒤인데요. 전쟁으로 인한 어느 휴교령이겠죠? 순간 이게 상황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이미 수도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윽고 북한군의 남하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은 용약 이제 의용군, 즉 오늘날의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구상업학교 야구부 소속 이문조, 석나홍, 박상호 소년도 같은 운명이었는데요. 이들은 학도 의용군으로 지원을 해서 낙동강 방어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전사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주장 박상호 선수의 유해는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문조, 성나홍 선수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신도 못 찾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조금 설명을 더 보태드리면요. 이 3명의 학생들은 이 군사교육이 받지를 못하고 군번 없는 군인으로 이제 곧장 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돼야 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당시에 임시 수도인 그 부산 함락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국군 그리고 유엔군이 이 북한군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거듭했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사의 그 주요 전투지입니다. 낙동강의 거의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그 격렬한 공세에 맞선 국지전이 벌어졌고 이 50일 정도 지속한 이 전투 때문에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낙동강 전선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6.25 전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사 이래 최대의 민족 상잔이라고 하잖아요.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지속했습니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9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이제 45만 742명이었거든요. 또 실종자까지 포함하면은 모두 62만
1,800여 명이 이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화마에 희생이 됐고요. 유엔군 역시 사망자가 467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포로까지 포함하면은 15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중 미군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미국 전사자만 해도 3만 7천 명, 부상자는 9만 2,134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저는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이 사망자 수치만 봐도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당시에 배기자도 없었죠, 그죠? 그렇죠. 예, 민간인들의 학살도 되게 심했다고. 네, 그렇죠.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4,600여 명 정도 되고요. 또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12만 8,900명 정도, 또 부상은 22만 9,200명 정도가 됩니다. 또 납치, 행방불명 이런 인원들이 38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피난민이 320만 명, 또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이 30만 명, 또 전쟁고가도 10만 명에 이릅니다. 네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6.25 전쟁은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역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당시 아픔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저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구 상업학교 야구 영웅들이 참전했던 낙동강 방어선 네. 전투 네네. 가장 6.25 전 치열했다 뭐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지전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배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이제 당시의 자유진영이었던 대구,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 모조리 함락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치열했던 전투고요. 이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만 또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치열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명의 야구 유망주들은 전투에 투입이 됐다가 모두 다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했었고요. 네. 상원고 총동창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박상호 선생의 경우 그 1950년 그 야구부 주장이었습니다. 일전에 그 학교 역사를 정리할 때 이 박상호 선생이 낙동강 전투에 그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문조, 성나옹 이 두 분의 기록은 뭐 애석하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 안타깝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은 전쟁 발발 이후에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한 대구상업학교 재학생은 50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파악한 전사자만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총동창회 측은 아마 전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문조, 석나홍 선생도 공식 기록이 없다면 아마 여기는 이제 무명 전사자에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청룡기 우승이라는 야구 인생에서 큰 영광이었을 건데 그 영광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씀하셨던 이문조 선생 그리고 성나훈 선생, 박상호 선생은 꽃다운 나이에 이제 산화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고교 야구는 없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하지만 우리 야구계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분의 기록은 1993년에 발간된 한국 야구사 또 2001년에 그 홍순국 선생이 집필한 한국 야구 인명사전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한국 야구 발전에 헌신했고 또 언제 전사했는지 기록이 전무합니다. 전사한 야구 선수를 항구적으로 기리려 노력하는 미국 야구계 또 전범들임에도 침략 전쟁에서 죽은 야구인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일본 야구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네, 대구상업학교 야구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뭐 야구 칼럼니스트 등 언론에서 몇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잊혔던 역사를 다시 물 위에 올린 장본인은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관장은 그 2018년 6월에 그 대구 교육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던 당시에 그 학도병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대구 상업학교 야구부의 그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당시 청룡기 등 고교 야구 기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한 이 조선일보사의 과거 기사 데이터 등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학도병 자료를 찾던 김 관장 덕분에 낡은 그 흑백 사진 3장 그리고 또 과거의 기사를 추적해서 땅 속에 파묻혀 있던 1950년 당시 대구상업 야구부의 청룡기 우승기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에 우승기
그 학교 간사 앞에 묻혀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승기가 땅속에 묻혀 있었단 네. 말이네요. 네. 그래서 김 관장은 이제 소년병과 학도병 모두 전쟁 후에 잊혀져 버렸지만은 그러니까 군번 부여를 받았던 소년병과는 달리 학도병은 이제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존재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제 정확한 통계치도 아직 없는 학도병의 존재가 전북 군산과 대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 관장은 전북의 이제 군산고에 이어서 대구 경북고등학교, 또 대구 상원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에서 학도병이 가장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을 설명을 하면서 대구 지역 역시 수많은 학도병들이 징집된 곳이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다시 이런 역사들이 조금 많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징집된 학도병들은 대부분 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대구 경북의 대구죠. 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역사화하는 작업은 아직 너무 미진하기만 합니다. 경북 포항과 영덕에서 진행됐던 장사리 상륙작전 또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전투였지만 대부분 학도병들로 사실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잊혀진 지역의 역사를 지역 교과서 또 지역 차원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환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잊힌 것이지만 잊을 수 없는 것들 아니냐 이렇게 김정학 관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학도병들의 기록과 자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은 대구 출신 학도병들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또 기증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역사를 찾자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찾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대구 지역의 프로야구 홈팀인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도 이 홈 경기에 대구 상원고 야구부 후배들이 뭐 시구와 이렇게 묵념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돌아오지 못한 야구 소년 학도병들의 넋을 기릴 이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또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제대로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도병 말 그대로 학생 신분으로 대부분 또 고교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신분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분들인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총칼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죽음을 각오하고 치열하게 싸웠을 텐데 이들은 학도병은 모집이었습니까? 징집이었습니까? 학도병의 경우 서류상 그 자원 입대자들도 많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그대로 학도병이 된 사례들도 이 자원으로 짓게 돼서 사실상 강제가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아예 강제로 입대당한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 이 경우도 자원 입대라고 여겨졌습니다. 영화 그 태극기 휘날리며 아시죠? 거기서 초반에 주인공 형제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또 바다 건너 제1교포 청소년들이 제1학도우영군을 편성을 해서 또 참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의 일제 감정기 시대 때 또 서러움을 받았던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취지가 많이 조금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대한민국 육군에 배치됐었습니다. 소년병은 아니지만 20대 대학생들도 또 학도병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학도병에 참전을 했군요. 다만 이 당시 대학생은 그 전쟁터 대신 대부분 다른 보직을 맡았습니다. 뭐 대학생이 그 당시에는 뭐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이상 학력은 병력 대상이 아니었고 대학생 이상이 근데 군복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갑종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민병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초대 원장도 이 전쟁 당시에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을 다니면서 간신히 그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여전히 거리에서는 육군의 신병 징집이 있었고 신분과 관계없이 일단 잡혀가면 얼마간의 기초군사 훈련만 받은 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곤 했다. 나도 여러 번 아슬아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잡혀서 타고 가던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학도병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투입된 당시에 변변찮은 군번도 없었고 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라는 애매한 호칭으로 불렸고 기록이 없다거나 증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과 존중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나라가 이들을 잊고 싶었던 걸까요? 여전히 학도병의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현황 역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성년자를 징집해 전쟁에 반강제로 동원한 역사,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잊고 싶은, 기억에서 애써 지우고 싶은 흑역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고교생이었던 학도병 대신에 별도의 그 소년병들도 존재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징집됐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도병은 군분을 부여받지 못했고 소년병은 정식으로 군분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소년병 또한 그 현충원 등지에서 추모비조차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뭐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전우회가 결국은 자진해산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늙은 소년병들이 해마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같이 지내오던 소년병 위령제도 더 이상 열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소년병 예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늙은 소년병들의 한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